안녕하세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카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종류, 구성 요소, 어떤 수비학적인 이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용어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 틀이 이렇구나라는 걸 한번 공부해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좀 세세하게 각 카드에 대해서 분석한 걸 공부하시면 훨씬 더 카드에 대한 이해가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카드는요. 이 삶의 어떤 특정 영역을 되게 세밀하게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작은 흐름이라고도 불러요. 메이저 카드는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봤잖아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어떤 그 바보의 여정이다라고 한 마이너 카드는 그 반면에 특정 영역, 예를 들면 일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에는요. 마이너 카드 자체의 수트가 4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팡이, 컵, 검, 금화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달라요. 우선 지팡이는 지수화풍 중에서 불에 해당을 해요. 여러분 불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긍정적으로 타오르고 끝없이 소진이 될 때까지 다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나 행동, 어떤 활력적인 일 그런 걸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 반면에 컵은 이 지수화풍에서는 물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떤 사랑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관계에 적용된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은 지수화풍에선 공기에 해당을 해요. 공기라는 게 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공기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 삶에서는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이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고력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희생이라든지 분쟁, 갈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조금 이 카드는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반면에 금화 카드는 흙인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안정감 그리고 삶에서의 경험 등을 나타내서 조금 이 카드가 나오는 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 카드 구성을 보시면 우선 수는 4개 수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팡이와 컵, 검, 금화가 있고 이 각각에 1 번부터 10 번의 카드들이 있어요. 10 개씩의 카드가 있고 거기에 궁정 카드라고 해서 시종, 기사, 여왕, 왕의 카드가 각각 한 장씩 구성이 돼서 4 장씩 들어 있거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각 수트는 1 번에서 10 번은 특히 각 수트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 발전 단계 같은 것들을 나타내요. 그 앞에서 살펴봤던 지팡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라든지 활력,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처음 우리가 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확장되고 과정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일로 아니면 완성된 어떤 성과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궁정 카드는 이것을 다루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일을 다룰 때 일을 처음 대하는 어떤 사람, 시종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여왕의 단계, 마지막에 왕의 단계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보는지, 각각의 그 수트에 있는 그 의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보시면요. 지팡이 처음에는 에이스 오브 원즈라고 해서 맨 아래에 그 숫자와 함께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 번부터는요. 로마 숫자로 맨 위에 가운데 3, 4 그렇게 해서 10 번까지 그 숫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시종 카드는 맨 아래 페이지 오브 원즈가 시종의 카드예요. 시종이라는 게 시녀, 시종 그래서 가끔은 이걸 소년의 카드라고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시종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트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기사, 그다음에 지팡이의 여왕, 그다음에 지팡이의 왕.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의 어떤 완성된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이런 그 왕의 특징이 이런 특징으로 지금 이 카드가 지팡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컵도 한번 볼게요. 컵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 에이스 오브 컵스라고 해서 그 수트의 종류와 함께 그 숫자가 에이스라고 해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2번 카드부터는 로마 숫자로 맨 위에 가운데 이 숫자가 표시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10번 카드까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페이지 카드, 나이트, 퀸, 킹이 각각 한 장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도 마찬가지예요. 검도 첫 번째는 에이스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로마자로 표시가 되면서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궁전 카드는 맨 아래 있죠. 페이지, 나이트, 퀸, 킹 해서 각각 한 장씩의 그 궁전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도 같이 형성이 돼요. 똑같은 구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1 번부터 10 번까지의 카드가 있고, 그러고 나서 궁전 카드가 각각 한 장씩 4 장이 있어서 14 장씩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수비학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1 번부터 10 번에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스, 제일 첫 번째 그 나타내는 그 숫자는요. 각 수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의 시작이에요. 지팡이는 일의 시작, 컵은 어떤 감정, 사랑의 시작, 그다음에 어떤 검은 어떤 판단, 어떤 것을 준비하는 그런 건 시작이고요. 근데 텐타클은 어떤 현실적인 안정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 자체가 어떤 근원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숫자 2 는요. 어떤 양립적이고 이원적인 특징이 있어요, 2 라는 숫자가. 그래서 대립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서로 협력과 균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각각의 카드가 처음보다는 한 단계 앞서는 그런 카드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3 번의 카드는 인제 완전히 확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세계가 발전하고 진행하면서 쪼금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4 개가 가면요. 이제는 완전히 안정의 단계로 가요. 안정이라는 게 여러분 편안하기도 하고 안락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하나는 병폐가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체되는 거예요. 즉 고인물은 썩듯이 뭔가 정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약간 안 좋은 일, 부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가면 역방향 쪽으로 가면 어떤 고정되고 정체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살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멈추어 있더라도 시간은 흘러가면서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5 라는 숫자로 나아가면 5 단계로 나아가면요. 우선 도전을 받아요. 차에서 되게 안정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있다가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죠.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패배하거나 슬럼프를 겪거나 실패하는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이 수비학적인 5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요. 6의 단계가 가면 5 단계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구나. 6 이라는 건 함께 나눠야 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5 단계에서 상처받고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10 까지는 나아가야 되니까. 7의 단계를 한번 볼게요. 는 6 단계에서 뭔가 어 작은 어떤 나눔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5 단계에서 했던 실패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또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성찰을 위한 어떤 시험의 단계. 그렇지만 그게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뭔가 어 불안정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통 7 하면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비학에서는 약간은 방어적이고 어떤 자기 성찰을 하면서 시험이나 문제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행운의 숫자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번쯤은 성찰하는 문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좋은 숫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8 번의 단계로 나아가면 이 8의 숫자는요. 7 에서 내가 뭔가 성찰을 했잖아요. 방어도 하고 하지만 이 8은 옆으로 잠깐 돌리면 이 8이 무한대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8의 단계에 오면 내가 결정을 하게 돼요. 많이 넓혀서 무한한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 선택의 문제에 결정이 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는 좋은 성과를 이룰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했든 많은 것을 확장을 했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성과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아쉬움도 있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숫자가 이 8 이라는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9 라는 숫자는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사실 9 라는 숫자를 되게 좋은 숫자로 보는데 여기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 9 라는 숫자가 10 단계로 나아가는 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자기가 이루어왔던 것들 결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 그냥 여기 단계에서 좋은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 좀 더 노력해서 나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가 9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한 단계 딱 나아가야 되겠죠. 완성의 단계로 10은 완성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완성이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팡이는 10의 단계에서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거기에 끌려서. 어떤 성공은 이루었지만 우리가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어떤 컵 카드는 되게 행복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어떤 희망적인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 왔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또 다른 시작, 순환론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게 이 10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이라고 해서 그냥 어 끝났다가 아니라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다시 1 번의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마이너 카드의 어떤 수비학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거든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긍정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긍정 카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각 수트에 대해 수트를 바라보는 우리 삶, 사람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발현을 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페이지, 이게 시종인데요. 소년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그냥 시종이라고 할게요. 이 시종 카드는요. 되게 미숙하고 서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대비할 때는 뭔가 초보자적인 어린아이적인 그러면서 학습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로 의미하는 건 어떤 가능성, 희망, 어떤 새로운 시작, 배움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살펴봤던 수비학적으로는 1 번에서 3번 카드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시종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사를 보시면 기사는 우선 앞에서 뭔가 배웠잖아요. 뭔가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인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실천력이 좋은 거예요. 모험을 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카드가 주로 나타내는 건 어떤 행동과 도전, 모험 그 그런 어떤 그 드러내는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봤던 그 수비학적인 카드에서는 4 번과 6 번의 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왕의 카드를 보시면 여왕의 카드는요. 우선 일도 배웠고 실천도 해 봤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도 할 수 있고 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여왕의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성숙한 여성, 주로 내담자의 어머니가 아니면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한테 해당하는 그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나타내는 것들은 그 어떤 내적인 성찰,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포용하는 그런 힘이 되게 강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학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봤던 거에서 7 번에서 9 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왕은 되게 지혜롭고 어떤 권위가 있고 뭔가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숙한 남성, 특히 이제 아버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도자를 여기에 보통 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다 이러면 되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었잖아요. 완성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잖아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본인이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하지만 잘 시작하겠죠.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잘 시작하게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궁정 카드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마이너 카드의 어떤 수비학적인 흐름은 어떤 에너지, 각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수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과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데, 처음 1번 첫 단계에서 어떤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도전도 받고 책임감도 기르고 성찰하면서 어떤 무한한 활동을 할지 하나에 집중할지 선택해서 나가며 마지막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하고, 그리고 완성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바로 이 수비학적으로 1 번부터 10 번에 해당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이너 궁정 카드를 보면요. 궁정 카드는 먼저 그 시종의 카드와 기사, 여왕, 왕의 카드가 처음에 미성숙한, 우리가 뭔가 하던 되게 미성숙하죠. 서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해서 완성의 단계로 가는, 왕까지 가는 그런 카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일만 보거나 사랑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이너 카드에서도 수트뿐만 아니라 그 수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삶, 사람이 어떤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긍정 카드가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거든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팡이 카드의 첫 번째 에이스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상징부터 정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더 필요하신 거나 뭔가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참고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 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